여기 오늘 지금 여기 발표하시는 분들은 당건설 전략,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지역운동, 그 다음에 사회운동의 새로운 주체를 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다른 세션에도 이제 제가 들어가 보니까 쟁점이 되고 있던데, 말하자면 당이냐, 운동이냐, 그런 주제부터 시작해서 노동자 계급의 문제, 또 민중, 또 기타 계층들의 문제를 어떻게 그걸 결합시켜 나갈 것인가. 또 이전에도 가력 직전에도 토론됐습니다만 자본주의 문제를 보는 데 있어서의 어떤 이 전략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이 계급 문제, 노동자 아니면 뭐 생산, 재생산 이걸 어떻게 볼 것인가, 이런 것들은 또 연계가 다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연장선 속에서 오늘 지금 다루는 주제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이 주체들을 세워서 어떤 전략을 구사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 잡혀 있는데요. 여기 발제하시는 분들이 대체로 기왕에 있었던 어떤 여러 가지 이 정치적인 당건설 문제라든지 그건 관여가 돼 있는 분들이에요. 저도 이러저러하게 관여가 돼 있어서 여기 발제하시는 분들하고도 토론도 하기도 하고 각 꼭지의 입장도 있습니다. 저도. 근데 좀 제가 사회를 보는 바람에 제 입장에 대해서는 이제 얘기를 할 수 없는 위치에 있는데, 아무튼 그 발제를 하시면서 좀 시간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가능한 한 압축적으로 해주시고, 또 본인이 취했던 입장도 이전의 논쟁 속에서 있었지만은 그 입장들을 가능한 한 좀 객관화하면서 자기 입장을 제출해 주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부족하니까 제가 소개도 좀 생략을 하고 바로 그냥 발제로 들어가고, 발제 토론, 각 꼭지별로 발제 토론하고 이해를 돕기 위한 간단한 질문들을 받고 그 다음 꼭지 간 다음에 마지막 플로우 토론을 질문을 다 모아가지고 가능한 한, 불가능한 여기는 또 기회를 드릴 텐데, 가능한 한 한 번에 모아서 이 발제 토론하신 분들이 입장을 얘기하시는 거로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바로 발제를 하시죠. 예. 책자 377쪽부터 있는 당건설 전략 발제하겠는데, 저는 노동자혁명당 신민의 문태입니다. 오늘 새로운 용어가 하나 탄생을 했는데요. 기존에 현실사회주의, 관료적 사회주의 이런 게 있는데, 바로 사회주의 이런 게 하나 오늘 신조어로 탄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괄호를 벗겨야 되는데요. 그래서 그것의 실체를 드러내야 되는데, 어디까지 그렇게 할 수 있을지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제 발제는 크게 5부분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첫 번째 부분, 문제 설정 관련해서 조금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첫째 날에 오늘의 위기를 막스주의적 시각에서 세계자본주의를 한번 분석을 해봤고요. 방금 앞 토론에서 한국자본주의에 대한 분석이 좀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런 것에 기초해서 본다면 지금의 정세는 지난 20세기 초와 어떤 면 상당히 지금 유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말 말 그대로 어떤 상상이나 이론이 아니라 현실에서 새롭게 다시 전쟁과 혁명의 시기다. 결국 이거는 또다시 사회주의냐 야망이냐 또는 계란이냐 혁명이냐라고 하는 문제를 현실의 문제로 지금 등장시키고 있는 것이 지금의 정세의 특징적인 부분이다. 이런 문제의식하에 나머지 모든 것들이 이제 전개시키고자 하는 겁니다. 특히 이제 20세기 초하고 한 100년이 흘렀는데요. 여러 가지가 변했지만 가장 결정적인 변화는 우리가 말하는 글로벌 자본주의,
아시는 것처럼 자본주의는 태어나면서부터 세계가 그 자본운동의 대상이었는데 그것이 그렇게 현실화된 것은 그렇게 최근에 지난 그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표현되어지는 이 부분이 되면서 지금 30년 동안 말 그대로 지구 전체가 자본주의 생산 양식이라고 하는 단일한 생산 양식으로 되어졌다라고 하는 점에서 지금의 위기가 어떤 지역이나 일국 이런 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세계적 차원에서 진행되고 전개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가장 특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단순히 공간만 그렇게 넓어졌다라고 하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것이 규정하거나 시사하는 그 질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세계혁명에 주목해야 되고 그 현실성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연구하고 실천도 그에 맞게 좀 재편해 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우리한테 던져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그 20세기 초에도 우리 선배 그 혁명가들은 그 사회주의 혁명이 일국에서 그친다고 생각한 바는 없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자본주의가 불균등 결합 발전을 하고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각국의 구체적인 실태는 가령 자본주의라고 하더라도 또 다 각각 다릅니다. 그것이 발현되어지는 구체적인 형태나 그 내부의 주체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몇 월 며칠 어느 날 세계혁명 동시에 하자 이런 거는 이제 꿈같은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자본주의의 패절은 오로지 지구적 차원, 세계적 차원에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917년 러시아 혁명이 그 이후로 말하자면 유럽혁명, 세계혁명으로 진전되지 못하고 러시아로 북한됨으로써 사실 지난 100년 동안 우리는 그 세계적 차원, 세계혁명이라고 하는 것을 거의 불가능하거나 아니면 우리 머리에서 그냥 다 잃어버린 뭐 그런 문제였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이제 현실의 문제가 됐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2008년 글로벌 위기가 등장하면서 세계 각국에서 다양한 그 투쟁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저도 좀 깜짝 놀란 게 예를 들면 북아프리카 중동에서의 어떤 투쟁과 또는 그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달한 그 유럽에서도 그 대중투쟁이 있는데 과거 같으면 그런 투쟁들이 동시기에 일어나기도 어려웠고 그 두 투쟁의 성격이 너무나 달랐을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물론 지금도 다르죠. 아프리카의 상태나 유럽 상태가 다르지만 그러나 여기에 분명한 공통점이 있다. 그건 뭐냐면 북아프리카 중동이든 유럽이든 사회주의로의 연속혁명으로 가지 않으면 둘 다 결과에 있어서는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점에서 그 정도의 동시성, 공통성을 지니고 있다. 좀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막스 꼬멜라레의 하나의 이제 모토가 되기도 했는데요. 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이제 세계 시장, 세계 공항, 세계 혁명 이것이 자연스럽게 처음 시작할 때는 했는데 이제 3일째가 되니까 거의 이 막스 꼬멜라레의 하나의 모토가 되지 않았나 싶어지는데요.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한 대응으로서 저는 세계 자본주의에 대응하는 말하자면 사회주의 대당하는 부분을 분명히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세계공항과 관련해서도 이것이 왜 일국공항으로 표현되지 않고 세계공항으로 표현되는가. 일국의 사정은 다 다를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본다면 거기에 대당하는 주체의 이 부분은 프롤레타 주체주의가 돼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세계혁명이라고 하는 거를 실제로 현실화시키기 위한 이런 과정으로서의 그다음에 혁명정당 문제를 우리가 다시 본격적으로 또 진지하게 또 차분하게 이렇게 논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에서 노동자계급의 자기 태제로 그런 어떤 그 객관의 세계자본주의, 세계공항, 세계혁명에 맞선 주체의 자기 태제로서 사회주의, 지구적 사회주의가 되겠죠.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혁명정당 부분을 역시 태제로 정식화될 필요성이 생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말이 좋아서 혁명정당이지 또는 어떤 분들은 무슨 혁명정당이냐 이러실 분도 분명히 계실 건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 혁명정당의 문제는 상당히 어려움에 계속해서 직면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심지어는 러시아 과정에서도 혁명정당을 둘러싼 러시아뿐만 아니라 당시 유럽의 혁명가들 사이에서도 엄청난 쟁점이 되고 있고 오늘 이 시간도
여전히 쟁점이 되고 있는 건 사실인데요. 저는 여기서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17년 러시아 볼셰비키 정당을 우리가 어떻게 오늘의 관점에서 위치 지어야 되고 봐야 될 건가라고 하는 점에서 저는 두 가지가 동시적으로 존재한다고 보고 있는데요. 한 가지는 러시아 볼셰비키 정당이 갖는 보편성이 저는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거는 러시아에서만 가능했던 일이야 이렇게 말들을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지 않다. 그거는 세계 어느 곳에서나 일어날 수 있고 가능할 수 있고 또 그렇게 돼야 된다라고 하는 점에서의 명백한 보편성이 있다라고 하는 점이죠.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볼셰비키 정당은 정말 러시아적 상황이다. 그것의 어떤 구체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거는 100년이 지난 오늘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사실 20세기 초에 당장 보더라도 러시아와 독일만 보더라도 또는 그 뒤에 이탈리아나 이어서 나온 스페인, 프랑스 등등을 본다 하더라도 명백한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 그런 맥락에서는 볼셰비키 정당은 그에 따르는 특수한 러시아의 정세적 산물이다라고 하는 이 양측면을 우리가 동시에 다 봐야 된다.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제 결정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편으로는 그 뒤에 왜 그러면 그와 같은 혁명정당이 다시 출현하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이 문제가 좀 어렵게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사실 그 뒤에 그 일련의 흐름은 볼셰비키 정당 그 자체를 그대로 재현하려고 하는 말하자면 이런 것들이 가져왔던 실패가 분명히 저는 있겠다. 그것에서의 핵심적인 이 부분을 오늘의 상황과 정세에 맞게 재해석하고 또는 재편하고 재확장하는 이런 부분들이 부족했다. 그것을 단지 재현하려고 했던 이런 부분에서 실패한 분명히 원인이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다만 저는 여기에는 이제 반대하는데 그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볼셰비키 정당이 러시아만의 특수한 상황으로서 나머지 세계에서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래서 사실 혁명정당 자체를 내심으로는 부정하면서 또 그렇게 말하면 뭔가 개량주의로 몰릴 것 같으니까 볼셰비키 정당을 자꾸 문제 삼는 거죠. 그래서 걔를 문제 삼음으로써 그 결과적으로 혁명정당 그 자체까지를 부정시키고자 하는 말하자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점을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제 한국의 상황으로 좀 와서 보면 한국 전체로 보면은 사실 그 사회주의 혁명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한국 사회가 세계적 차원에서 봤을 때 말하자면 주요 변수가 안 됐었죠. 늘 중속 변수였고 어디선가 일어나면 그 뒤에 따르는 말하자면 이런 정도의 어떤 위치였다면 지금에 와서는 하나는 이제 한국자본주의의 성장의 결과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1987년 이후의 대중투쟁의 새로운 등장 이 양측면을 동시에 보는 측면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오늘의 지금 세계자본주의가 다시 그 동아시아의 그 생산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집중되는 측면과 제국주의 사이에 첨예한 대결장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한국 사회가 세계적 차원에서 말하자면 그 사회주의 혁명을 어떤 식으로든가 이끌 수 있는 이끈다고 하는 게 뭐 전체를 이끈다는 그런 표현은 아니겠지만 그럴 수 있는 하나의 어떤 지정학적 그런 가능성을 한국 사회가 객관적으로 갖고 있다. 특히 아시는 것처럼 일본, 중국 등 이 부분은 아무리 지금 현재 한국의 대중투쟁이 약화됐다고 하더라도 한국이 가장 앞서 있다. 그리고 지난 20년 내지 25년의 대중투쟁의 경험이 여전히 어쨌든 밑바닥에는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한국이 동아시아에서 사회주의 운동을 이끄는 데 있어서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다. 또 그렇게 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는 지금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런 현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넘어가면 두 번째 부분에서 2008년 이전의 세계를 제가 조금 맥락하고는 다르게 좀 집어넣는데요. 이건 간략하게만 좀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이 두 번째 절을 굳이 집어넣은 이유는 아시는 것처럼 지난 2000년대에
대한세계화 운동과 반전 대중투쟁이 전 세계를 가장 중요한 그 흐름으로 등장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2000년대 중후반에 들어서면서 갑자기 쇠락했거든요. 그것의 가장 큰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점에서 문제의식이 있어서 좀 담아놓은 건데요. 그거는 말하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주체 입장에서 본다면 혁명세력, 혁명정당의 부재라고 하는 점을 비추어서 2008년 이전의 세계를 우리가 다시 한번 반추해봐야 된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마치 그런 운동, 대한세계화 운동이라든가 반전 대중투쟁의 연속선상에서 뭔가 세계 변화, 그래서 예컨대 다른 세계는 가능하다, 수천개의 대안이 있다, 세계사회포럼을 위시로 한 말하자면 이런 부분들에 전 세계 좌파가 상당히 집중적으로 바라봤던 이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점을 이제 와서 본다면, 거꾸로 본다면 혁명정당의 부재라고 하는 것이 그러한 운동을 더 진전시켜낼 수 있는 이런 주체의 자기 결집이 없었던 것이 그 운동이 쇠락하게 된 또 하나의 문제이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넘어가면요, 388쪽에서 이제 그런 한국에서의 당건설 운동의 그 평가를 좀 보겠는데요. 벌써 시간이 이렇게 많이 흘렀네요. 짧게 얘기한다고 해도. 그래서 그 핵심적으로 그 부분은 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좀 길게 이렇게 소설이 되어 있는데요. 이걸 그냥 집약해서 몇 가지로만 좀 말씀드리면은, 한국에서의 당건설 운동의 그 핵심적인 부분을 제가 크게 한 3가지 수준에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 민주노동당이 탄생하면서 그 흐름에 동의하지 않는 뭐 사회주의 세력으로 표현하든 아니면 뭐 혁명주의 세력으로 표현하든 이 주체들 내부에서 민주노동당에 대한 태도를 둘러싸고 어쨌든 당건설 문제에 대한 1차 좀 쟁점이 있었죠. 그래서 일련의 그 흐름들은 민주노동당에 개입해야 된다. 그래서 그 안에서 예컨대 뭐 좌파 블록이든 사회주의 블록을 형성해서 그 안에서 활동해야 된다라고 하는 흐름과 그렇지 않다. 바깥에서 독자적인 당건설을 시도하고 그로부터 운동을 스스로 민주노동당과 다르게 조직을 해야 된다. 이 부분을 둘러싼 그 하나의 쟁점이 분명히 있었다라고 보여지는 건데, 결국 오늘의 그 시간에서 보면 두 세력 다 성공하지 못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 성공하지 못한 것의 가장 핵심적인 한 부분을 저는 대량기 지도부에 대한 전면적인 정치 투쟁을 안에 들어갔던 세력이든 바깥에 있던 세력이든 벌려내지 못했고, 그 다음에 왜 계량주의 그 지도부와의 전면적인 정치쟁을 하는 것이 전체 그 계급투쟁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나 또는 이후에 그 당건설을 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갖는 중요성이 뭐고, 또 전면적인 정치쟁을 해야 되는 그 과정과 내용과 조직화 이런 것들이 뭔가에 대해서 우리가 세밀하게 대응하지 못했다. 그래서 표현되기는 어떻게 표현되어지냐면, 가장 추상적인 입장에서 의회주의냐 아니냐, 뭐 계량주의냐 아니냐, 이런 수준에서 하나 그냥 추상적으로 표현되어 버리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투쟁을 얼마나 빡시게 하느냐, 투쟁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수준의 문제로 모든 것들이 다 제약당해 버림으로써 그 안에 존재하는 풍부한 정치적인 내용과 토론해야 될 것들이 다 사장돼 버린 이런 것이 하나의 문제였다. 첫 번째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두 번째 부분은 이제 그 바깥에 있는 세력들을 중심으로 놓고 본다면, 어떻게 말하자면 노동자 계급 또는 현장을 조직할 거냐라고 하는 점에서 대립이 좀 있어 왔습니다. 말하자면 집약해서 단순화해서 말씀드리자면 이런 거죠. 선 토대 구축인가 선 당건설인가, 말하자면 이 부분이 쟁점으로 존재했고, 오늘 이 시간에도 그건 존재합니다. 지금 현장이 이렇게 어렵고 주체들의 상태가 이렇게 열악한데 어떻게 지금 이 시기에 당, 그것도 뭐 사회주의 정당 또는 혁명정당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말이 되느냐. 오히려 차분하게 현장에 다시 또는 지역에 다시 내려가서 차분하게 주체를 재형성하거나 구축해서 그 결과에 유의해서 당을 건설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걸로 대별되고 있습니다. 그 점에서 저는 명백히 전자의 관점이 서 있다. 왜 그러냐면 지난 20년을 우리가 어떻게 볼 거냐라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오히려 지난 20년이야말로 충분한 토대가 존재했다는 거예요. 거꾸로 존재하지 않은 것은 정치였고 노동자 정치였죠. 그 다음에 당 문제였다는 거죠. 바로 그 당의 부재가 그 많은 대중투쟁이 오늘날 이렇게 사그라들게 한 원인이었다. 그리고
가령 토대 구축을 한다고 하더라도 도대체 뭘 가지고 그러면 토대 구축을 할 거냐라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또다시 노동적 쟁점 또는 그 조합적 그 수준의 문제 또는 노동자에 국한된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과연 새로운 조직화를 할 수 있겠는가? 그렇지 않다. 명백히 당이라고 하는 강령과 전략과 전술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현장을 조직하더라도 조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몇 가지 그 쟁점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겠는데요. 시간상 좀 생략을 하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그 한국의 당건설과 관련되어져서 일련의 이제 그 존재하는 정파들 간의 이 조직화 과정을 어떻게 해서 당건설에 이를 것이냐. 그러니까 각자가 자기의 독자 정파를 유지하면서 공동전선 수준에서의 어떤 연대 이런 것들을 하면서 좀 먼 미래에 당을 건설할 것인지 그게 아니라 정파 간 벽을 허물어 내면서 그로부터 어떤 당건설이라고 하는 하나의 공통의 과제를 놓고 그 과제 아래 오히려 자기 정파를 거꾸로 재편해 나가는 이런 경로를 통해서 당을 건설할 것인가 라고 하는 점과 관련해서 저는 명백히 후자적 입장이었고 산후위는 바로 그를 위한 운동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산후위 운동은 그 자체로는 성공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평가들을 하고 계시는데 그 점에 대한 저의 평가가 이 부분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봐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산후위 운동이 실패한 이후로 잠깐 동안 이 당근설 문제는 다시 수면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저것도 실패했는데 또다시 어떻게 이걸 할 수 있는 주체들이 없었던 거죠. 그러다가 다시 한번 이 당근설 문제를 전면에 등장시키게 된 계기가 발생을 했는데 그게 바로 통진당 사태입니다. 통진당 사태가 발생하면서 다시 현재 이 당근설 문제가 전면에 부상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네 번째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고 그 점과 관련된 혁명주의자들의 태도는 어때야 되느냐라는 점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 15년 전부터 이뤘던 노동자 계급의 정치 세력화라고 하는 것이 최종적으로 파산한 이 과제를 혁명주의 세력이 개입해야 된다. 그래서 또다시 노동자 계급의 진정한 독자적인 정치 세력화가 뭔가라고 하는 점에서 우리는 시작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15년 전으로 돌아가서 시작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리고 새로운 노동자 정치 세력화라고 하는 것은 현재 여러 가지 수준의 표현들이 있습니다. 노동자 계급정당, 사회주의 정당 여러 표현들이 있는데 또는 뭐 노동자 중심의 뭐 새로운 진정한 진보정당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난무하는데 그게 아니라 노동자 계급의 독자 정당이라고 하면 오직 노동자 혁명 정당이라고 하는 것에 입각해서 그것을 새로운 노동자 정치 세력화를 시작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을 제가 네 번째 절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매즈음리에서 말씀드리는 것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좀 핵심적으로 문제의식만 말씀드리면 지금의 정세가 혁명적 정세냐 이렇게 물어보면 당장의 혁명 정세가 아니라고 하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죠. 다만 혁명 정당은 혁명적 정세 때나 가서 건설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모든 활동이 바로 그러한 정세를 내다보는 그 활동으로 지금 우리는 혁명적 활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이 혁명적 정세는 아니냐고 하려면 당연히 혁명적 정세는 아니지만 우리의 활동은 정치 활동은 바로 그러한 활동으로 지금부터 해가야 된다. 다시 말해서 언젠가 도래할 미래에 도래할 이 혁명적 정세와 지금의 이 투쟁을 사이에 만리장성을 쌓아서는 안 된다. 그러면 정작 혁명적 정세가 도래하도 제가 볼 때 우리가 할 일이 없거나 이미 그때는 다른 세력들이 또 그 혁명적 정세를 오히려 우리보다도 훨씬 더 잘 말아먹을 가능성이 훨씬 높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이 시간부터 바로 그런 활동을 해야 되고 그것 사이에 말장성을 쌓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점을 제가 핵심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 나머지는 좀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발제 마치겠습니다. 그 핵심적인 얘기는 뭐냐면
당 건설의 조건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사회주의 혁명정당 건설이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시작되어야 하는 당면의 최대 과제임을 역사하고 그리고 이제 노역주의 그 경험에 근거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는 이게 지금 혁명정당을 건설할 수 있는 정세는 아니고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노동자 계급의 독자적 정당이라고 하는 좀 혁명정당하고 조금 다른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글을 읽으면서 뉘앙스는 이제 그 둘이 사실은 만리장성이 쌓이는 게 아주 그냥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데 그러나 현재가 만약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노동자 계급의 독자적 정당이라고 하는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쉽게 말해서 변형 모임 오전에 아니 이전 시간에 이제 변형 모임에서 논의가 있었지만 거기 되게 다양하게 논의가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조금 그려줬으면 조금 더 유의미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짧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이제 주최측의 입장에서 아무래도 이제 아까 주최측을 얘기했으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 당이라고 하면 사실 이제 우리 고민택 사실 평소 때는 뭐 선배 이러고 그러지만 아무튼 뭐냐 도대체 고민택 뭐라 그래야 되나 혁명가의 정체성은 뭐냐 저 사람은 사회주의자냐 꼬미니스트냐 저는 평소 때 말을 들어보면 꼬미니스트예요. 근데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제 하나 기억해야 될 게 그럼 이 당이 뭐냐 당이라고 하는 것은 프롤레타리아트의 가장 선진적인 부분이고 또한 모든 피어가 수탈당하고 억압받는 모든 사람들의 해방을 위해서 뛰는 그런 조직인데 사실은 그것을 항상 사실 염두에 둬야 되고 그런데 왜 그 당시에는 사회주의 정당을 왜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어떻게 보면 사회주의 정당을 거쳐서 사실 이제 더 발전해 가는데 왜 그랬을까라고 했을 때 사실은 막스가 살았을 때는 아마도 저는 사실 잘 모르는 사람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노동과 자본이라고 하는 것이 전면화됐고 그것에 대해서 대중적으로 다 인식을 하고 있었던 그런 시기였다. 그러나 역시 생태, 지난 시간이나 어제도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생태 문제라든지 페미니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존재는 했었을 텐데 분명히 그런 것들이 목적의식적으로 정치화되지 않았던 그런 시기이죠. 그래서 사실 그 당시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사회주의라고 하는 그런 자본의 지배를 설립하는 그런 것이 가장 중요한 그런 측면으로 대두됐던 시기였기 때문에 사회주의 당을 만들어 사회주의 혁명을 하고 그 다음에 더 높은 단계로 발전해 나간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던 게 아닌가 그런 사실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첫날 토론도 그렇고 어제 정목호 토론도 그렇고 오늘 사실 이제 모두의 이제 친자의 쥐구화 얘기하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그러니까 만약에 어제 정록보를 빌려서 얘기한다면 적이나 녹이나 외부에 각각의 내재 있지 않는 그런 이제 시기가 됐다는 거죠. 다 그 안에 내재 있는 모든 것들. 그래서 이걸 분리시킬 수 없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어제 가사노동 얘기도 나왔고 재생산 얘기도 나왔지만 아까도 분명히 나왔는데 그런 것들을 분리시킬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당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 이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문제들을 당을 만들 때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이 시간이 걸리더라도 많이 고민을 해야 될 이제 그런 시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글에서는 그런데 사실은 그런 얘기들에 대해서 사실 논의를 할 수 있는 거리는 사실 별로 없다. 그러면서 이제 아쉬운 측면이 아까 이제 첫 번째 좀 아쉽다고 했는데 두 번째로 이제 그런 사실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전 세션에서 변형 모임한테 정록보를 가져가라. 나는 사실 변형 모임이 정록보를 가져가기를 바란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회주의 운동을 하시는 사회주의 정치, 저도 사실은 별 다를 게 없죠. 저도 실천을 잘 못해서 그랬지, 다 이렇게 동의하고 그러는 사람이지만, 아무튼 간에, 이 사회주의 기존에 운동하시는 분들은 항상 반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얘기를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얘기하고 뭐 할 것도 없는 거예요. 여기 지금 정록벌 얘기하는 고정갑이 선생님 나왔으면 고정갑 선생님 분명히 제가 생각할 때 제가 눈먼 사람이 아닌 이상은 반자본주의자인 거죠, 실은.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그럼 만약에 그 사회주의라는 말을 갖다 어떻게 써야 되냐 그랬을 때 저는 21세기에 만약에 사회주의라는 말을 써도 좋고 아니면 꼬뮤니즘이라고 써도 좋은데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이 사회주의라는 말을 쓸 때 그 사회주의라는 것은 내용적으로는 코뮤니즘하고 다를 바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자본에 반대하는 모든 그 운동들, 정치든 뭐 모든 운동들을 갖다가 총괄하는 그런 상징적 의미다. 만약에 쓴다면 이런 식으로 이제 사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이제 한마디 말씀으로 끝내는데 아무튼 당을 만들 때 지금 이 변화된 여러 가지 구조적인 변화들 그리고 우리가 3일 동안 토론했던 많은 부분들 사실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이제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될 그런 시기가 아닌가. 그리고 원래 이게 좌파라고 하는 것은 자꾸만 이렇게 집권을 하고 아니면 이 혁명을 생각을 해서 좌파라고 하는 건 항상 어렵게 사실은 투쟁해오고 싸우는 거죠. 사실 저 개인적으로 보면 제가 살아있을 때까지 죄송한 소리지만 좋은 세상을 볼 수 있을까라고 하는 데 있어서는 뭐지 저 비관적임에도 불구하고 옆에 우리 고민택 동지나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살아가고 사실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오늘 좀 제기한 이 문제는 3일 동안 우리가 고민했던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당 건설하는 데서 많이 이제 좀 유의가 됐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저번 세션에도 나왔고 먼저 번 토론에서도 생산, 재생산, 뭐 정치와 경제, 국가, 시민사회 나는 뭐 완전히 부르주아적인 그런 이분법에서 우리에게 강요를 사실 하는 거예요. 아까 이걸 분리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코뮤니즘의 사실 정치의 저는 진주는 만약 이 분류하는 것들 우리가 분석으로서 그냥 분석을 해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 받아들인다면 이 양자에서 공공성을 계속 확대해 나가는 그러니까 뭐 이 국가 밖에서 어떻게 해보겠다라고 하면 안 되죠. 지속적으로. 그리고 국가 안에 들어가서 그 정당은 또 깨지고 재생산되고 고민택 동지 얘기했지만 끊임없이 그 당은 재생산돼야 되는 것이고 또 밖에서도 다양한 꼬민주의적인 아니면 뭐 다른 여러 형태의 그런 시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아까 그 일부에서 되는 것처럼 이게 무슨 생산이냐 재생산이냐 뭐 이런 거 보면 정치적으로 참 그 기존에 던져주고 있는 자본이나 어떤 권력이 던져주고 있는 패러다임 안에서 계속 놀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러면 앞으로 진전이 없고 녹적고 뭐 녹보적 운동도 진전이 없다. 우리 운동도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막을 내려야 될지 모른다. 그런 생각이 사실 듭니다. 그래서 조금 직접 관여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민택 선생이 주로 당 건설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지난 시기에 벌어졌던 일들을 쭉 요약을 하고 발제할 때는 분명치 않았는데 이 글 보면은 지금 노역주는 변형 모임을 통해서 좀 이 당 건설을 위한 공동전선을 만들어 가자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당 건설이라는 걸 주제로 좀 설명을 하셨고 이광희 선생님은 지금 그런 당 건설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좀 정록보 이런 문제의식들을 담아야 될 것이지 않은가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어쨌든 지금 두 분 다 작년도 통진당 사태 이후에 말하자면 그 전에 있었던 노동자들의 정치 세력화라는 큰 흐름들을 민주노동당 그리고 지금 통진당 진보정의당 진보신당 진보정당들 그런 흐름들이 무력화되면서 하여튼 노동정치가 진공 상태 비슷하게 급격하게 영향을 상실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작년에. 그래서 그런 와중에 이제 이런 흐름들이 제출되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제 생각을 얘기해도 되죠. 제 생각엔 지금 연구자들이 약간 늦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재 운동에서는 좀 어떤 면에서는 이런 문제집들이 다 이미 들어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제 산호위 노역추 이런 막 강령 논쟁하고 그럴 때 이미 정록보 이런 이름으로 들어가진 않았지만은 환경 문제, 여성 문제,
또 평화 문제 이런 것들까지 다 문제지고 들어가 있었고요. 그리고 작년도 그 노동자 투쟁 할 때 보면은 쌍차가 대한문에 텐트를 치니까 거기가 함께 살자 농성촌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거기 결합한 부대들을 보면은 이 쌍차, 현차 이런 어떤 노동자뿐만 아니라 강정마을도 올라와서 거기 그 마을을 만들었었고요. 또 탈핵도 나중에 붙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환경 평화 문제도 자연스럽게 현실운동에서 같이 결합해서 갔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지금 이 여러 가지 맥락에서 지금 얘기가 제출되고 있는데 앞으로 다룰 지역 운동이라든지 또는 뭐 사회 운동의 다양한 형태들 이런 걸 더 논의하면서 제가 보기엔 좀 현실 운동에서 실제로 어떻게 진전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좀 염두에 두시면서 이 논의를 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일단 이 지금 발제한 당건설 그리고 이 정력법 문제의식 이런 주제와 관련해서 토론은 나중에 좀 하고요. 일단 배성희 선생님. 예, 배성희입니다. 맨날 시간 없다고 하면서 사회자가 시간을 다 잡아먹고 어찌라도 잡아먹고 토론에도 잡아먹고 그러면 우리는 어떡하란 말이죠? 사실은 1부가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2부가 재미없으면 어떡할까 지금 고민인데 우리 국민들 맨날 고민만 해서 저도 고민입니다. 근데 우리 이광희 선생은 또 뭐라고 했냐면은 자기는 사회주의에 다 동의하는데 실천이 부족하다. 좀 실천 좀 하면서 동의하셔야 제가. 저는 원래 이 기획 의도는 뭐냐면 의회주의 문제를 다루는 거거든요. 의회주의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까 이런 문제를 사실은 이제 청착을 이제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사실 지역 운동을 통해서 한번 뭐 돌파구를 찾아보자 뭐 이런 거 하고요. 그 다음에 법 제도적인 어떤 투쟁도 중요하지 않느냐. 우리가 국가 권력을 싸우는 건데 거기에 자꾸 우리가 이제 소외를 당하니까 매우 중요하다는 뭐 그런 이제 입장에서 이제 기획을 하게 됐고 집필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이제 419쪽에서부터 시작을 이제 합니다. 근데 사실 의회라는 거는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민주권에서 매번 이제 소외를 당하기 때문에 이제 의회가 있는 거고 그리고 국가라는 게 단순한 어떤 타도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도 이제 하긴 했죠. 이게 단순하게 어떤 이데올로기의 문제가 아니라 뭐 아간맨 얘기처럼 하나의 그 생명체 아니냐 이제 그러니까 더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사실은 특히 좌파 입장에서는 이제 이 의회라든가 선거제도가 이 대통령 직선제라고 불리우는 이제 이 보통 선거권의 정치로 사실 이제 민주화 국민이 열리면서 이제 어떤 딜레마에 빠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전략은 자꾸 이제 멀어지는데 막걸리 이런 생각도 되겠지만 저도 당대에서 혁명이 가능할까 고민하는데 저도 참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내내에서 혁명이 안 되면 무슨 소용이 있지? 이런 거 투쟁하면 뭔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잘했을 때 해야죠. 뭐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너무 자꾸 멀어지니까 조금 뭐 조급증은 문제지만 좀 앞서기는 좋겠다 이제. 그런데 보니까 노동자 민중이 지속적으로 제도 정치로부터 소외된 현상을 극복하기가 좀 어려워졌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이제 자본의 힘을 이길 수 있는 거는 정치력인데 정치력이라는 게 워낙 그 바닥을 치고 있고 그래봤자 이제 자본의 지배를 용인하는 범위 내에서만 제한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 이게 이제 의회주의의 이제 한계가 되겠죠. 물론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은 새롭지 않을 것이고 잘 모르시는 분들은 새롭기 때문에 새롭냐 새롭지 않냐를 따지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막스가 얘기했던 걸 보게 되면은 그런 거죠. 대의제의 미숙함 때문에 이제 노동자들이 이주적 고통을 받는다. 바꿔 말하면은 대의제를 성숙시키는 게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다. 이런 게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건데 그렇다면은 정치개혁이 선행돼가지고 이 제도 정치 영역을 갖다가 공공성을 갖다가 강화하자. 그러니까 정치라는 게 다 이제 사적 공간이니까 공적 공간으로 확실하게 좀 이렇게 만들어봤으면 좋겠다는 건데, 저는 그런 기미는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농담이지만은 며칠 전에 우리 청와대 대변인이었던 윤창중 씨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지 않는가. 적인 줄 알았더니 동지구나. 아마 엑스맨이 아닌가, 이제. 그래서 아무튼 뭐, 저 농담이지만요. 예.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가 지역에서 어떻게 단초를 갖다가 혹시 풀리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따라서 이제 중앙정치를 바꾸지는 못해도
이 법 제도 개혁을 통해 가지고 좌파들이 진입할 수 있는 공간을 최대한 확장시키는 노력이 좀 필요한 게 아니냐. 그래서 이 지방자치시대에 걸맞은 지역 권력을 갖다가 장악할 자신감, 내지는 지역 권력부터 장악해야 한다는 절박함, 이게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이제 체제 변혁이라는 거는 노동자 운동이라든가 이 민주운동의 어떤 자생성이라든가 독자성이 지역 운동과 결합하지 않으면 어렵지 않는가 이제. 그런데 이러한 결합도 법 제도적인 개혁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하지 않겠는가라는 게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입니다. 그래서 한편에서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대한사회를 얘기할 때, 뭐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사회 공공성 얘기를 항상 합니다. 여기 이걸 이제 기반으로 해가지고 요구와 정책을 분명히 하자. 그리고 자본과 국가에 대한 소유와 통제를 강화하는 게 사실은 반자본주의적인 형태의 새로운 삶의 기반을 갖는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자꾸 신자유주의가 얘기하는 뭐 대안이 없다라는 어떤 환상인데 굉장히 설득력 있게 전파를 하고 있죠, 분명히. 그리고 그에 근거해가지고 어떤 물질학 현실도 만들었고, 그로 인해가지고 대안의 결핍을 갖다가 제도 외부에서 바깥에 찾으려는 시도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도 확실합니다. 그건 저희가 뭐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과연 정치적인 법 제도나 그런 정책 변화 없이 대안사회 건설이 가능할지도 또 한편에서는 의문이다.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리바리의 표현을 빌리자면은 이런 바깥의 정치와 제도 정치를 양립 불가능한 대립물로 보지 말고 양자 사이의 어떤 변진법적 관계에 어떤 주목하는 것도 저는 그런 취지에서 좀 동의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사이의 어떤 긴장과 갈등, 그 다음에 어떤 관계, 이것이 진정한 정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장이 427쪽인데요. 그 3장에서는 이제 제가 두 가지 이제 그 조건을 갖다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한국 사회 변혁이 객관적인 조건이 점차 무르익고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무르익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 주체적인 조건은 기반조차 확보되지 못하고 있더라. 물론 이게 아까 뭐 통진당 사태를 말씀하셨지만은 그런 흐름 속에서 혁명의 동력을 분명히 식초시켰죠. 그래서 이제 일반 대중들의 자발적인 연대를 통해서 사실은 일정 정도 그런 작업들을 갖다가 진행을 시키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아무리 대중이 개별화되고 파편화되어 있다고 하지만은 이 대중들의 잠재적인 역량에 갖다가 견인할 만한 정치 역량이 너무 바닥으로 떨어진 역설이 지금 펼쳐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을 보게 되니까 이 해체가 되고 있는 사회 공공성을 갖다가 어떻게 이제 우리가 가장 주된 어떤 과학 과제로 가져갈 것인가 이제. 게다가 통진당 이후에 좌파가 계속 이 고립 분산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게 시민운동만으로 가능할까? 그건 가능하지 않다는 거죠. 더욱더 이제 이 노동운동이 언제까지 바닥을 칠지 모르겠지만 계속 바닥을 치고 있어가지고 땅 좀 긁어라 이제. 그리고 사회주의 전망에 대해서도 여전히 사실은 지금 약간 전망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게 재생산 공간이 있는 지역사회에 적극적인 어떤 참여와 개입을 통해서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과제가 사회 공공성 투쟁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두 가지 주체적 조건이 이제 충족돼야 한다. 첫 번째는 당운동인데, 그건 아까도 고민택 동지가 얘기했기 때문에, 그 수준에서 말씀을 좀 될 것 같고요. 물론 저도 제가 뒤에 써놨지만은, 당운동, 당건설 어떻게 되느냐, 당운동을 갖다 6가지를 해놨는데, 그냥 당위적인 얘기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좌파 세력들 결집해가지고 녹부적 연대를 실천 당위운동을 이어야 한다. 라는 것에 대해서 저도 이제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조건이 사회운동인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제 대중과 일상생활 속에서 접근해야 되는, 만나야 되고, 접근해가지고, 대중 스스로가 새로운 삶의 양식을 갖다 실험하면서, 이 변혁의 새로운 주체로 거듭나도록 사실은 촉진하는 운동이 이제 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 측면에서 당운동하고 사회운동은 동시에 축적해야 하는 필요 조건이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고, 그래서 투쟁 당사자들이 변혁 주체로 자기 조직화하는 과정을 갖다가 최우선 목표로 삼아서 이제 진행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좀 이렇게 사회운동에서 하나만 제가 좀 이렇게 강조하고 싶은 거는요. 지금 이제, 이 신자유주의라는 게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규정력이 강해서 사실은 좌파에게도 그런 규정력을 발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은 직접적인 자기 이해관계에 얽매여 있고, 그 다음에 자기 문제를 갖다가 스스로 해결하거나 책임지려고 하는
그런 신자유주의형 인간들이 자꾸 양산되고 있다는 거죠. 우리도 예외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동일한 어떤 그런 인간형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걸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가 하나의 또 관건인데,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희망버스를 계기해가지고 자발적인 연대가 사실은 새로운 운동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직적인 연대하고 결합하지 않으면은 이게 항상 미미한 수준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조직적 연대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 조직이 또 강화하고 조직이 할 수 있는 일들을 갖다가 많이 만들어가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아마 그게 가장 큰 딜레마가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이제 사회운동이라는 게 이 반자본적인 지향을 분명히 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노동자 운동의 어떤 사회운동 개조가 또 필요한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대한운동의 형성과 지역운동에 대한 새로운 어떤 천착이라는 것을 갖다가 다시 우리가 또 강조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지역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435쪽의 사장에 있습니다. 지역이라는 공간은 이제 노동자 운동하고 사회운동이 결합할 수 있는 공간이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운동 의제의 개발을 위해서 중요한 어떤 근거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 시간 안 지나는 지금 10분밖에 안 했는데 이렇게 10분 했어요? 네. 사회다가 시간을 좀 조절하세요. 이제 딱 10분 해가 저도 지금 계속 지금 5분 남았습니다. 5분? 네, 5분에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아주 몇 명 끊어가지고 참. 중요한 근거점이고 확실한데, 그래서 지역운동은 어느 원칙이 있는 거죠. 수평적이고 자율적인 운동이기 때문에 또 다른 중심으로서의 지역운동의 관점이 새롭게 이제 정립을 해야 될 것이고, 그런 흐름들이 계속 여기저기서 진행이 되고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이 지역,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는 지역적 투쟁에서 이 진지를 구출한다는 게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은 노동을 갖다가 강화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갖다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것을 실천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선언적으로 주어지는 노동계급의 혁명성이 아니라 실천을 통해 가지고 구성되는 노동자 운동의 힘이 사회주의 정치에 대한 관건일 수 있다. 또 가까이 돼야 한다. 뭐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다양한 지역 운동을 갖다가 펼쳐왔는데, 그리고 어떤 정치 조직들이 고군분투했지만은 여전히 지역 내에서의 노동자 대중하고 결합하거나 어떤 주민적인 뿌리내지를 못했던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대중운동의 새로운 흐름도 형성되지도 못했습니다. 연대도 매우 이제 미흡한 면도 있죠. 분명히 성과도 있지만은 한계도 좀 명확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특히 정당운동 같은 경우는 지역에서 할 때 자신들의 어떤 노선, 방향, 그 다음에 노동 중심성에 대한 입장을 갖다 명확하게 좀 정립을 해야 될 것이고, 이게 안 되면은 당과 노조의 관계를 복원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해결한 다음에 이 노동조합 및 지역단체와 민중의 집이든 공동체 운동이든 간에 지역운동이 진행돼야 되는 게 아닌가 되고, 그 다음에 지역의 공동체 운동이 그래서 사회주의 운동의 주요 센터가 이제 돼야 된다는 거는 저도 다른 분들의 입장하고 이제 동의하는 바이기 때문에 그걸 강조하고 싶고요. 다만 이제 이 풀뿌리 민주주의를 자꾸 얘기하는데, 풀뿌리 민주주의가 중요하지만은 역시 이제 지역도 개발주의라든가 신자유주의가 계속 침탈했기 때문에 계속 파괴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한계가 분명히 보이니까 이걸 좀 이렇게 주지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아시겠지만 최근에 뭐 협동조합이라든가 공동체 운동이 굉장히 많이 또 제도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다양하게 펼쳐지고는 있는데, 이게 무슨 맞는 복원인 것처럼 생각하는 또 사고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보면은 이런 운동에도 원칙이 필요한데, 예를 들면 제가 그것도 써놨지만은 이 변산 공동체 운동처럼 공동생산, 공동분배의 사회주의적 협동의 원리를 실천하고 탈자본주의 내지는 반자본주의 대안사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운동으로 전개돼야지, 그 안에 머물게 되면은 오히려 지역운동이 혼란을 더 가져될 것이다. 예. 그리고 이와 함께 공동체 유지와 발전을 위해서 다른 공동체와의 관계, 연대 역시 모색을 해야 될 것이고, 또 국가 권력에 저항하는 그런 대한사회 운동과 연대할 필요성도 있다. 그래서 그 당시 말을 빌리면은 지역운동은 사실은 노동자 계급의 장기적인 진지전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동조합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제 이 노동운동도 지역 기반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지금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역운동이라는 게 이 바닥을 치고 있는 노동운동에게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다가 저는 함축하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다 공장 밖에 떠나게 되면 다 일반 대중이고, 그다음 지역 주민이고, 소비자이고, 생활인이기 때문에 사실은 공장 안에 갇히지 말고
경제적인 요구를 갖다가 넘어서야 된다. 지역 바깥에서, 공연 바깥에서. 그래서 사회적 연대를 갖다가 말로만 하지 말고 구체적인 실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진행을 시켜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이 노동조합에게 중요한 그 지역은 저는 크게 이제 한 두 가지를 예를 들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간극을 최대한 좁힐 수 있는 어떤 계기적 변화가 만들 수 있다. 왜냐면 현장에서는 또 사실 우리가 자꾸 정규직 노동자들을 갖다가 좀 이렇게 비판하는 경향이 강하고 드러내는 방식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이 지배계급들이 정규직과 비정규직들을 갖다가 분할 통치할 수 있는 전략에 조응하는 것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과도하게 드러내는 거는 좀 신중하면 좋겠고요. 그래서 지역에서 노동조합이 관여하게 되거나 개입하게 되면은 생활 밀착형 운동을 하기 때문에 그 생활에서는 정규직 노동자라든가 비정규직 노동자 모두가 개인적인 수준에서의 연대와 상호 이해가 바탕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얼마든지 협력적인 관계로 발전할 수 있다라고 이제 그 판단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 민주노동운동을 회복하는 계기로서 작용하지 않을까. 왜냐면 지역운동이라는 게 사실 네트워크 운동이 돼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전국적 수준에서의 어떤 네트워크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역 주민들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단체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서로 논의하고 민주적으로 결정하는 구조를 형성하기 때문에 결국엔 지역에서의 노조나 노동운동도 지역 주민들로부터 동의와 지지를 획득하게 될 것이다. 라는 측면에서 이제 노동조합이 지역운동에 깊게 개입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한계는 몇 가지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일단은 하는 게 좋겠다는 입장이고요. 마지막으로는 그래서 지방자치 선거가 혁명이 시작이 될 수도 있지 않느냐 이제 그런 무슨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으로부터 출발해가지고 중앙정부를 포위해서 무력화시키는 어떤 변혁 시나리오 시나리오가 필요한 게 아니냐. 그러니까 지역 운동만으로는 한계는 분명히 있죠, 사실은요. 이행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과 제도적인 어떤 정치 개혁도 수반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쪽이 투트랙이니까 그렇게 방식으로 가면은 정치 구조가 워낙 한국 사회는 중앙집권적이기 때문에 이 구조화된 권력 구조를 해체시키거나 분산시키지 않으면은 지역운동은 한계에 갇힐 수밖에 없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지방자치에 대해서도 보다 많은 관심을 쏟는 게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뭐 마지막 5장은 별건 아닌데요. 이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예전부터 얘기를 해왔던 겁니다. 너무 과도하게 이 의회가 이제 정당이 정치를 독점하고 선거라는 게 단순하게 간직을 획득하는 그런 사람들 중심으로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사실 이제 균형을 갖다가 파일을 낼까 하는 그런 고민을 이제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국가를 정면으로 돌파하는 것도 어렵고 또 우회하는 전략도 사실은 저도 적절치 않다라고 보기 때문에 지역운동과 정치개혁을 병행하는 전략이 불가피한 과제가 아니냐 이제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제 몇 가지를 이제 써놓은 것도 물론 이제 모든 게 다 제도의 문제로 환원되는 정치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겠죠. 그렇지만은 제도가 정치 추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뭐 몇 가지는 단순한 건데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직접 민주주의를 할 수 있는 제도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주민소환제인데 책에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 주민소환제를 좀 더 확대하는 방식을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 뭐 지난번 하남시라든가 제주도 다 무산됐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개혁 투쟁을 통해 가지고 완화될 수도 있겠지만은 확대를 하려면은 예를 들면 대학에서도 저는 이제 학생 소환제를 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총장을 소환하는 거죠. 지난 1년 동안 사업을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 야, 한번 투표합시다. 50% 넘었어? 당연히 강퇴야. 이런 거죠, 사실은. 가능한 확장까지 이제. 그래서 좀 더 이렇게 또 정말 대학에서 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소환제를 만들면 좋겠다는 그런 입장이고, 그 다음에 뭐 국고보조금제도 폐지라든가, 비례대표 조입이라든가, 그다음에 정당 등록법 개정, 마지막으로 선거 공영제 실시. 이거는 뭐 예전부터 해왔던 얘기이기 때문에 굳이 부연설명 안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가 딱 3분 오버됐는데요.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로 이어서 배당 선생님 발표에 관련된 토론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자료를 이렇게 쭉 보신 분들은 확인하셨을 텐데요. 매우 방대하게 준비를 해주셨죠. 그래서 그러시느라고 이제 저한테 전달이 되어가지고 제가 읽을 시간이 많이 부족했는데요. 하여튼 많이 준비하신 거에 걸맞게 빛나는 그런 발표를 제가 보완해드리지 못한 그 책임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하고요. 어쨌든 그건 뭐 제 탓이라기보단 선생님 탓이 크다라는 걸 좀 확인을 좀 시켜드리고
짧은 시간이었지만 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 내용을 가르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목에 보면 이제 지역운동과 정치개혁 방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역에 기반한 운동을 선생님도 주장하셨고, 대부분 여기 계신 분들 동일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꽤 오래된 역사가 있죠. 지역으로를 마치 이제 슬로건이 되어 있는데, 물론 이제 동일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지금 이 시점에서 강조하는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짚을 때가 됐다. 다른 측면에서 좀 되짚을 시점이 아닐까, 이런 좀 고민이 듭니다. 그리고 좀 과감하게 조금 다른 방향으로 구부려보자, 이런 조금 실험적인 의견을 좀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제가 한 가지 인용을 했던 거는 전략의 조건과 쟁점 중에 이제 두 가지 주체적 조건을 제시하셨는데, 선생님께서는 그러실 것 같아요. 지금 다운표에 나오는 거는 제가 읽진 않겠습니다. 이 토론문을 다 보고 계시나요? 네, 제가 입구에 놔뒀는데, 이런 것까지 뭐 트집 잡느냐고 이제 조금 속상하실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저의 논리적 근거를 좀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좀 죄송하지만 이제 이런 문제까지 좀 트집을 잡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추상적 입장 정치에서 이제 구체 형식 정치 차원으로 이제 상승한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셨는데, 맨 마지막에 제가 다 담지 못했지만 저의 주장이 이것과 이제 반대가 된다라고 느끼신 분이 계시면 제 의사가 뭐 이미 전달이 된 것 같고, 대한정치 담론과 이제 이행 전략을 가시로 구체화한다라는 것이 그 자체로 잘못된 표현은 아닙니다. 그걸 동의하고요. 다만 이것이 지역운동 또는 지역사회운동, 노동운동, 더 나아가서 보편적인 정치운동의 현재 특히 좌파 정치 세력이 구체로의 상승의 과제에 질곡당해 있는가. 그 조건이 우리가 필수적으로 풀어야 할 요소인지, 돌려 얘기한다고 하면 구체로의 과제, 구체로의 상승이라고 하는 것이 부족함의 문제인가,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셨던 것은 문제제기형 이슈 투쟁 중의 선도성과 이제 지역 단위 일상생활 속에 착근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는 이제 대립시킨다는 의미로 좀 받아들였는데 그런 뜻은 아니셨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건 뭐 선생님 문제식과 좀 다를 수 있지만 실제 이렇게 곡해하는 입장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실 운동에서 중앙 또는 전체의 정치와 정치 또는 운동과 대립된 지역, 그리고 지역 정치, 생활 정치, 이렇게 대립시키거나 분리시키고 남은 도대체 그 지역 정치, 생활 정치의 실체가 뭔지, 사실 이제 이걸 짚어보고 던져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밑에 그 인용은 이제 선생님 표현이고요. 그래서 오히려 문제는 현재 중앙중심의 입장 정치 또는 선도적 이슈 투쟁을 넘어서서 지역 정치, 생활 밀착형 운동 개발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경제적 문화적 관계의 총체로서 정치를 다시 인식하고 정치활동과 주체화 과정을 확장하는 것. 이것을 뭐 개념적으로 다시 추상으로 보편화라고 이제 그렇게 뭐 짚어주셔도 괜찮습니다. 구체적인 사례 몇 가지만 제가 조금 말씀드려보면, 산해하청 노동자들 계속해서 산재 사태의 사례라고 좀 써봤는데 다 어떤 상황을 짚고자 하는지 아실 것 같습니다. 간접 고용이라는 사회경제적 의제와 그리고 노동자 개인의 고용과 건강권, 그리고 좀 더 나아가 보면 여러 대기업들이 다 걸려 있죠. 지역 차원의 환경 문제 발생에 이제 주체가 되어 있죠. 이런 것이 어떠한 연관으로, 그리고 피해자의 고통으로, 또 계급적 갈등으로 표출되는지, 그래서 어떠한 사회적 대안과 권리의 확장으로 주체적인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냐가 이제는 제대로 좀 짚어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더 사례가 지금 적진 않았는데요. 잘 아시는 이제 병원 노동자들의 병원의 이제 식당 노동자들이죠. 식당 노동자들의 투쟁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간접 고용, 직접 고용 전환을 요구하는 투쟁으로 시작이 되었고, 지역사회에서 함께하는 운동으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되는데, 환자들의 식사의 질, 그리고 더 나가면 이제 대부분 또 환자들의 부모, 가족일 텐데요. 지역 주민들이 자신의 문제로 이제 받아들이게 되고 참여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것이 최종적인 승리를 만들어내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러한 운동으로 전개되는 경험들이 좀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그 지역사회에서 노동자들과 연대하고 참여하는 운동이라는 범위에서 지역운동을 조금 고려를 해본다라고 하면, 고용의 문제, 노동 조건의 문제와, 그리고 소위 말하는 이제 저들이 얘기하는 이제 삶의 질의 문제, 그리고 이것이 결국은 이제 개인적인 훈련이나 어떤 경험의 축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로부터 사회적 해결의 방안을 찾아내는 것으로부터 진전할 수 있다는
이런 좀 경험적인 이런 축적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사례는 뭐 더 많이 있을 것 같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지역운동의 새로운 모세부터는 이제 선생님 표현은 가급적 쓰진 않았습니다. 대체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부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길게 인용을 하는 거는 진보정치 10년의 성찰과 전망이라는 이제 진보신당의 공식적인 문서 채택 그 내용인데요. 거기에 보면 유의미한 여러 가지 표현이 있지만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제조업 노동자들이 일상생활 공간에서 서비스 노동자들을 만나는 과정. 그러니까 노동자가 소비자를 만난다거나 시민이 노동자를 만난다라고 하는 것을 지역사회의 의제로 많이 설정하기도 하고 노동운동의 이제 지역적 확장으로 고민을 많이 하는데 뭐 선후의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만 과연 노동자가 하나인가 노동자들의 조합운동이 계급적 운동으로 갈 수 있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주제를 좀 회피하고 얘기를 하더라도 현재 시급한 지역사회 노동운동에서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는 산업과 업종의 문제 그리고 고용 형태의 문제를 좀 넘어서서 계급적 연대를 만들어내는 지역사회 운동 이런 정도 개념 정립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를테면 이제 그 대리운전 기사나 이제 퀵서비스 노동자들을 제조업 노동자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제조업 금속 노동자가 금속이 업종만 연대한다는 문제의식이라기보다 개개인의 노동자의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 같은 노동자 하나의 계급으로서 특수고용 노동자를 만나게 되는 그 과정 그런 실천적인 프로그램을 정치 세력이 제시할 수 있어야 되고 그걸 통해서 지역사회에서 노동자 운동을 정치적으로 계급적으로 상승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 표현을 좀 제가 바꿔봤는데 좀 분명히 하기 위해서 지역은 사는 곳이고 소비하는 곳이고 생활하는 곳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또한을 좀 붙여보고 싶습니다.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또한 노동하는 곳이라는 거죠. 이것이 가산 디지털 단지 그리고 안산공단과 같은 밀집화된 지역공단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은평에 우리 서비스 노동자들 조직하는 사업들 여러 가지 저희들이 이제 실험적인 진전이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시민사회 또는 지역사회와 노동운동을 분리시키고 애초부터 분리시키고 문제 설정부터 그리고 노동자라는 하나의 정체성과 하나의 집단이 그러니까 소비자를 만나는 과정이 지역사회 운동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진보신당 다음 나오는 표현은 진보신당 장기성장전략위원회의 이제 문서를 좀 참조를 한 건데요. 그래서 조금 색다른 표현이 있습니다. 지역사회 재편 전략이라는 개념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역사회 참여 전략이나 지역사회에 효과적으로 안착하자라는 수준은 뭐 10년 전에 많이 주장되었고 그때 의미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지역사회를 어떻게 좌파적으로 재편할 거냐에 대한 전략이 마련이 되어야 되고 진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 중에 이제 한 가지 제시하고 있는 건 이제 지역사회 대안생활 생태계 그걸 통해서 이제 보수적인 풋뿌리 조직들을 대체시킬 수 있는 이런 투쟁을 만들자 이런 문제의식인데요. 그래서 저의 결론이 이제 밑에 있습니다. 지역사회를 좌파적으로 탈자본주의적으로 재편하기 위한 정치활동은 노동권 확장 등 보편적 사회의제와 체제 대안의 추상적 전략으로 재구성되며 추진되어야 한다. 좀 시간이 부족해서 이 부분은 이제 문서로 하진 않았는데 남은 문제에 대해서만 제가 짧게 말씀드리고 결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보정당 또는 소수정당 진출을 용이하게 하는 수준에 대해서 진보신당 등등의 그 정당들은 정치개혁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발제문에도 많이 표현되어 있고요. 진보신당의 대표단이긴 한데 그 수준에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넘어서야죠. 대중의 정치와 주체와 세력화를 진전시킬 수 있는 정치개혁의 과제가 무엇인지가 적어도 학술적으로 연구가 되고 실천 진영과 만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김소연 대통령 후보가 전 대통령 후보가 지금 저 뒤에 앉아 계신데 실제로 이런 정치활동, 그러니까 대선에 참여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았던 사람들은 잘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많이 있는데요. 지금 진보정당 하셨던 분들은 이 자리에 몇 분 계시네요. 큰 대형 선거가 끝나면 정당 간부들하고 노동조합 간부들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법정에 많이 섭니다. 비일비재합니다. 그거는 뭐 파렴치범이어서가 아니라. 그리고 이번에 이제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김소연 후보 같은 경우도 노동조합에서 공식적으로 지지를 받는 것은커녕 비공식적으로라도 집단적인 어떤 모금운동이나 지지운동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물론 더 비공식적으로 또 다른 방식도 했겠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그래서 뭐 무소속의 대통령 후보가 진출하시고 용이하겠다 이런 뜻이 아니라 과거에 많이 해왔던 표현처럼 일상적으로 정치활동이 보장되도록 하자. 특히 노동조합에 있어서 이러한 과제가 현재 노동조합만의 임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수파가 제도권에 진입하기 위한 그 수준의 문제를 넘어서 우리 지역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집단들이 일상적으로 정치활동이 보장될 수 있는 틀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이러한 그 정치개혁의 방안과 지금 진보정당들이 추진해왔던 여러 가지 뭐 독일의 그 비례대표와 관련된 제도들 이렇게 분리되어서 사고될 필요는 없다.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네트워크 또는 허브로서의 역할을 이제 당운동에 대해서 많이 하는데 지금까지 해왔던 제 표현과는 조금 다른 의미여서 이건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터미널이나 허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조금 나아가면 이제 스위칭 허브라는 표현을 아실지 모르겠는데 지능형 허브 정도 돼야 되는데 이걸로도 많이 모자라죠.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지역사회에서 만나는 네트워크는 결코 다양화된 네트워크가 양쪽으로 확산된다라고 해서 우리란 표현이 좀 적절할지는 모르겠는데요. 반자본주의 세력 정도로 해보겠습니다. 그 세력의, 그 정치 세력의 네트워크가 되거나 허브가 되지는 않죠. 구색을 갖춰주는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잘못하면 그것이 일상적인 사회에서, 일상적인 시기에서는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데 기여를 하게 되지만, 직접적인 어떤 정치적 쟁점이 형성되거나 이제 선거 시기에는 민주당 내지는 이제 자유주의 세력의 진지에 가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역할을 간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몰계급적이거나 비정치적인 네트워크의 확산의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다시 진단할 때가 되었다. 그래서 고전적 표현이긴 하지만 오히려 이제 정치적 진치를 구축한다. 그래서 선생님 표현은 자기 조직적인 대중운동으로 그 지역운동을 가자라는 말씀드렸는데 거기서 지역운동을 당운동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이제 당운동이 노동조합 또는 시민사회 네트워크 또 다양한 어떤 거점 공간을 통해서 네트워크의 네트워크 또는 그 거점 공간 간의 연결의 매개자의 역할로 우리 스스로를 제한할 필요가 없다. 특히 이제 당운동을 준비하시는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실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는 당운동의 핵심은 그런 매개자 역할이 아니라 이 세력을 직접 지지하고 참여할 수 있는 그것이 국민적으로든 또는 노동자들에게든 어쨌든 인식되고 그걸로 검증받을 수 있는 세력 그리고 그것의 바로미터가 저는 당운동이 되어야 한다 생각을 합니다. 남은 문제에 대해서 생각까지 길게 말씀드려서 마지막 결론 부분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마지막 시간에 이제 종합토론 하실 텐데 그때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를 좀 지역사회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탈자본주의 대중화 전략과 관련되어서 전 두 가지 문제로 좀 제시를 해보고 싶습니다. 한 가지는 주체의 확장에 대한 문제와 두 번째가 요구가 아닌 선언에 대한 문제. 주체 확장에 대해서 뭐 잘 아실 것 같은데 요구와 선언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랑시에르가 했던 표현이기도 합니다. 요구가 아니라 이제 선언을 하자. 그리고 지금 여기 이제 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기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많이 와 계신데 비업소에서는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사회 현장을 준비하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정규직 수행사업장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그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이 같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것. 그래서 정규직을 요구하거나 노동조합의 여러 가지 투쟁의 요구들을 모아내는, 종합하는 것이 정치가 아니다. 이제 우리의 요구가 아니라 이제 선언을. 그래서 적어도 우리 사회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를 없앨 수 있는 비정규직 제도를, 비정규직을 철폐하고 간접 고용과 중간 착취를 없앨 수 있는 사회적 기준을 우리 스스로가 선언하고 그걸 사회적 강제를 만들 수 있는 운동으로 저는 올라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체로의 상승이라는 표현보다는 추상화하는 운동 이렇게 좀 표현하고 싶고요. 이것이 주체의 확장과 저는 바로 연결된다 생각합니다. 최명순 동기 지금 올라가 있는데 본인의 판결로 이제 축소시키려고 하고 있죠.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만여 명의 전체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운동으로 가고 있고 그리고 아직 슬로건입니다만 모든 산하청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요구죠. 근데 더 나아가면 모든 간접 고용과 중간 착취를 없앨 수 있는 사회적 기준을 비업체뿐만 아니라 이러한 문제의식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들이 함께 동참해서 우리 스스로를 선언하는 운동으로 좀 발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바로 주체가 될 것이고 이것이 발전되어 가는 과정이 전 주체의 확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편적 의제로 추상화하는 것과 그래서
과감하게 우리가 선언이라고 할 수 있고 사회적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굴된다는 표현보다는 우리 스스로 주체가 확장되는 것, 이것이 맞물려 간다 생각하고요. 지역사회 운동에 대한 그 주제였기 때문에 이걸 지역사회 운동으로 조금 달리 표현해 보면, 그래서 저는 지역운동이라고 쭉 그 많은 분들이 했던 거를 지역사회 운동으로, 아니면 아예 사회 운동으로, 더 나가면 정치 운동으로 이렇게 바꿔서 개념 정립을 차라리 시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이 행정적인 하위 개념으로 중앙이나 전국의 하위 개념 구성 요소가 아니라, 지역이라 하는 곳은 사는 곳이고 생활하는 곳이고 노동하는 곳이고 투쟁하는 곳이라고 했을 때, 우리 스스로가 정치 운동을 만들어내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고전적인 의미에서 지역일 것 같습니다. 바로 그 사회에서 우리가 새로운 정치 세력으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 지역 운동을 다시 재구성하는 그런 논의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발제 수준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지금 배승인 선생님 그 지역운동 의회 전술 이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발언은 어떤 면에서는 기존의 그 좌파들, 그러니까 제도 외부에서만 활동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발언한 것 같고요. 정진호 동지가 다시 정당운동이나 지역운동을 좌파적 계급적으로 재편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는 기존의 정당운동을 주로 했던 쪽의 경험, 그 속에서 나온 얘기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서로 상충되는 얘기 같은데요. 아무튼 쟁점은 남아있는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발제 토론을 들어보겠습니다. 예. 그 막스 공연의 6회 보도자료 보니까 107명의 발제자가 나온다고 들었는데, 제가 107번째라는 걸 어제 알았어요. 굉장히 우울했어요. 어제 전체 세션의 분위기를 보면서 내일 107번째 발제를 내가 하게 되면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워할까. 별로 잘못한 거 없는데 굉장히 미안한 마음으로 발제를 하게 됐는데요. 되도록 짧게 해보겠습니다. 그 책자가 혹시 없으신 분은 죄송한데요. 책자를 경제적인 사정으로 취향이 아니라 경제에서 구매를 못하신 분은 적어도 제 발제는 이따가 저한테 말씀하시면 보내드릴게요. 그 시간이 없어서 생략하고 결론 부분 471페이지에 제가 제안한 결론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아까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늘 이야기 나온 것들과 서로 비교나 연결을 시키거나 논쟁적으로 이야기하면 더 나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배정 선생님이 아까 말씀하신 이제 신자유주의의 어떤 내면화, 좌파 막스주의 이 안에 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 부분에서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거 하나는 뭐냐면, 그래서 대인배 놀이를 할 것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대인배 놀이를 할 땐 지났다. 생존에 대해서 말했는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르크스주의자들, 사회운동가들, 남한의 좌파 진보들이 몰락하고 있는 게 가장 큰 거는 생존력이 없다라는 거죠. 먹고 사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대인배 놀이를 계속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르크스주의자가 한국에 몇 명 있냐, 학자가. 그 학자들을 길러낼 프로젝트가 있는 거냐, 우리에게. 육성 전략이 있느냐, 지원하고 있느냐, 정규직 교수들, 혹은 좀 살고 있는 교수들이나 사회적 경제하는 기업들, 이런 사람들이 비판적 학자들 기원하는 계획을 갖고 있느냐. 활동가도 마찬가지겠죠. 그런 사회운동가들이 육성될 수 있는 프로세스가 있느냐. 없다라는 겁니다. 그냥 아름다운 얘기 계속 하는 거죠. 엄청난 세계 금융을 만들자라는 주장입니다. 그동안에 물론 스위너머를 비롯해서 많은 그런 실험들과 성과들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도 확장된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제도의 경계를 허물고 내파시키고 외파시키는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고, 이건 제 시기만은 아니죠. 모든 단체나 정당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생존을 말해야 된다고 말하고 싶고요. 두 번째로 이제 자별지 3페이지 일상의 재구성이라고 말한 건, 저는 공급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앞 세션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생산과 재생산의 이야기. 제가 듣기에는 두 개 다 그냥 생산에 대한 이야기예요.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들이 계속 말했던 생산과 재생산의 영역은 현실 자본주의에서 저 같은 사람이 봤을 때는 그냥 노동과 생산의 이야기입니다. 재생산이 누가 지금 재생산 영역에서 놀고 먹고 춤추고 이런 거 다 생산하거든요. 거기서 예를 들면 그런 자본주의 변화 속에서 계속 생산 재생산과 토론을 해요. 그냥 다 생산의 얘기입니다. 정말로 일상의 영역, 과연 과거처럼 재생산 영역이라는 것이 노동이나 생산을 부양하기 위해서 쉬는 거냐. 그게 철저하게 가장 박근혜 정부 문화 창조 경제가 말하는 그 프레임이거든요.
그렇게 문화나 삶이나 이런 걸 보는 것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삶의 관계에서의 자본주의지 않은 관계를 생산하는 것들이 가장 생산적이라고 마르크스 주자가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근데 여전히 노동력 생산주의 생각합니다. 자, 107명의 발제자는 이런 생산력주의에서 나오는 겁니다. 많이 넣어야 되는 거예요. 지적 역량을 생산해야 되는 거죠. 관계의 미학이 없습니다. 대화하지 않아요. 그렇죠? 쉴 시간, 밥 먹을 시간도 없어요. 3일 동안. 너무 자본주의적이잖아요. 네? 이게 공급된 삶입니다. 공급받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지식을 공급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식 공급해줘야 되는 거예요. 와서 2년에 한 번 모여서 새끈한 지식 담론들을 공급받아야 되고 사회과학 사주고 의리로 여기 있는 현장에서 사진 찍어주고 이런 공급되는 삶. 이거를 끊는 게 가장 비자본주의적이고 반자본주의적인 거죠. 예를 들면 정말로. 그래서 그런 면에서 꼬미날레는 저 이번 걸 굉장히 잘 됐다고 생각하고 굉장히 정말로 너무 노력 많이 지지해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들. 여기 오신 분들이 밖에 있는 현장 예술도 얼마나 보셨어요. 거기에 지금 뭐 기룡 사진전부터 엄청나게 했고 그걸 보면서 뭐 이렇게 흥분이 되거나 느끼거나 미안하거나 사랑스럽거나 이런 감정들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죠. 그냥 우리 공급받는 겁니다. 계속. 그게 똑같아요. 어떤 삶을 살던 공급받는 삶. 공급받는 삶을 끊어내는 게 가장 대안적인 거 아닌가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건강검진 받은 그런 거 맞죠? 일주일 동안 등에서 땀이 난 적이 몇 번이 운동한 적이 몇 번 있습니까? 뭐 소주를 몇 번 먹었습니까? 이런 거 체크하죠. 비자본주의 삶을 체크해보면 나오는 거죠. 얼마나 대안적으로 내가 내 먹거리를 만들어 봤는지, 아니면 내 가족이나 친구와 우정을 나눠봤는지, 거의 아마 그 말기 환자들 수준일 거라고 추측합니다. 예.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싶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혁명, 이제 고민택 선배 혁명 이야기 하셨잖아요. 저는 요즘에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해요. 혁명이 안 되는 이유가 딱 하나가 있어요. 일정을 잡을 수가 없어요. 혁명을 할 일정을 잡을 수가 없어요. 혁명 3명만 모이면 된다고 맨날 배웠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김대중, 신강현, 조희연 이렇게 3명이 일정을 잡을 수가 없어요. 혁명 못하는 거예요. 저랑 고민택 선배 사무실도 성북구, 저 성북에 살거든요. 막스 꼬미나래 때밖에 못 봐요. 우리 혁명을 할 수가 없어요. 예. 공동체 삶이죠. 그런 걸 단절해야 되고요. 세 번째로 이것이 결국 자유시간의 확장이죠. 자유시간의 확장. 시간이 없다. 시간이 얼마나 자본주의적인 트랙입니까? 시간이 없다. 뭘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게 살다 죽는 건데. 시간 없는 거죠. 시간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2년에 한 번 모여서 혁명하자고 주장할 게 아니라 일상에서 시간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 가서 프로젝트 딸 시간에 막주주의자끼리 만나야 되는 거죠. 재미없어도. 싸우더라도. 그쵸. 근데 서로 만나는 거 시간 아깝다고 생각하거든요. 더 생산적인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생산적인 일이 있다고. 더 중요한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혁명을 하고 싶고 세상을 바꾸고 싶으면, 자유시간, 우리 시간을 늘려야죠. 니체의 유명한 명제잖아요. 하루에 3분의 2 이상 자기에게 시간을 쓰지 않으면 노예 삶을 사는 거다. 우리 자본주의 노예 삶을 사는 간단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유시간이라는 것들을 확장하지 않으면 어떤 대안을 찾을 수 없을 거다. 그냥 자본주의에 기여하는 겁니다. 대안, 너무나 잘 알고 계시잖아요. 사랑도, 섹스도, 부모관계도 공급되고 상품화되는데 그 시간을 만들지 않는데 무슨 대안이 있겠습니까? 소비하는 거죠. 소비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마지막에 네 번째로 커뮤니티라고 저는 써놨는데 지역화 전략과 문화적 관계 복원이라고 썼습니다. 지역화, 오늘도 이제 앞에 정진 동지도 그렇고 배 선생님도 지역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전적인 생각이 달라요. 저는 두 분이 지역을 바라보는 관점이 굉장히 물리적이고 대상화된 지역을 얘기한다고 생각합니다. 막스주의자가 지역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저는 지역화라는 가치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리적 지역이 아니라 지역은 조직의 대상이 아니에요. 왜 지역에서 가장 무력할까요? 지역에서 가장 무기력한 사람이 누구냐면 동네에서 가장 무기력한 사람은 가장 바쁜 아버지입니다. 의사고 변호사고 다 필요 없어요. 지역 커뮤니티 그들은 전문가이고 도구일 뿐이에요. 우리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소송이 붙었을 때 도와줄 사람들. 그 커뮤니티가 아니에요. 커뮤니티 관계성이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예를 들면 운동권들이 진보정당이 문화연대 같은 사회운동단체들이 지역을 조직하겠다, 그들을 전환시키겠다, 재배치하겠다. 그게 아니라 지역화라는 가치. 막스주의의 지역이 중요한 것은 세계화라는 가치가 부셔놨던 그 수많은 표준화의 삶, 문화 다양성이 없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생산성과 효율성의 삶, 그것이 아닌 정말 관계의 미학, 내 삶의 가치들을 질감을 찾는 거,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질감을 느끼는 걸 복원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동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역화의 가치를 공유하는 거고 지역화의 가치를 운동의 전략으로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을 가장 그걸 하지 않는 사람들이 지역에 가가지고 막 설득을 해요. 예를 들어 먹혔죠 예전에는. 왜? 근대적 계몽적 사회에서 먹혔습니다. 멋있어 보이니까. 그러니까 사실 멋있어 보이면 그 사람을 존경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지역에 가서 그 얘기 해보세요. 아 멋있다 아무도 생각 안 했어요. 지금 지역에서 제일 멋있는 사람은 목공하고 막 화분 키우고 이런 사람들이 제일 멋있는 사람이에요 진짜로. 지역에 가보시면 자본주의 안에서 예를 들면 그런 삶을 운동권에 살고 있지 않는 겁니다. 멋이 없는 거예요. 문화연대 활동가가 문화연대 선배를 보고 만약 진보신당 활동가 진보신당 선배를 보고 난 저렇게 살고 싶어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난 저렇게 살면 바로 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 근데 지역이 더 재밌어 가니까. 예. 그런 것들 이거는 삶의 목표와 지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을 고민하지 않고 가서 뭐 재배치하고 조직하겠다? 자 아까 말씀하신 대표적인 거 노동조합 운동의 지역적 확장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역에서 노동운동하면 되는 거예요. 지역의 노동 형태들에 서 침해되고 있는 수많은 노동권들이 있습니다. 중앙에서 해결되지 않는 민주노총이나 막스제를 해결해주지 않는 수많은 노동의 문제들을 가지고 싸우면 되고 그것이 지역의 정치고 지역의 운동인 거죠. 어떤 뭐 막 조직해서 대중조직들이나 운동권 조직들이 막 뿌리를 내리고 그건 결과인 거죠. 근데 그것을 계속 그리면서 근데 이해도 다 다르잖아요. 막상 지역에 들어가면 뭐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역화라는 가치를 더 많이 고민해야 되고 그거는 머리로 고민하는 게 아니라 질감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질감을 가져야 되고 동네에서 놀아야 되는 거고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운동사야말로 마르크스주의적 커뮤니티야말로 정말로 진정으로 질감이 없는 커뮤니티가 없는 조직이죠. 온도가 없는 만나면 왠지 그냥 기분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요. 그냥 만나야 할 것 같은 커뮤니티. 저는 가짜 커뮤니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물론 오랫동안 만나시고 친한 분들이 있겠죠. 그거를 제가 뭐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예를 들면 이 꼬미날이랑 이 커뮤니티가 막 즐겁고 해피하고 이런 에너지가 별로 안 느껴지는 건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2년 후를 기다리면서 2년 후에 우리가 얼만큼 진화해서 만나서 좀 이렇게 서로 피로감이나 강박감이 아니라 즐거움을 나눌 수 있을까? 우리 동네 얘기도 해주고 우리 동네에서 몇 명 같이 해가지고 마르크스 학회도 뭐 이런 커뮤니티가 없는 거죠. 커뮤니티 없는 조직. 근데 그 커뮤니티 없는 조직이 국가나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세상을 바꾸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현실적인 거죠. 그리고 지역 주체나 삶의 주체들은 되게 희화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항상 나라와 국가를 걱정하는데 내 삶의 변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 친구. 우정이 없고 의리도 없어요. 예를 들면 이 거대한 조직들이 저는 적은 조직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소수파지만 한국에도 좌파나 진보나 마르크스주의적 우리가 소수파니까 엄청나게 많은 자원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자원으로 우리가 날 돌봐줄 거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죠. 그런 관계 뭐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런 관계들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야지만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서부터 좀 출발하자 뭐 그런 이야기가 주 내용이고요. 그런 면에서 뭐 우리가 원래 주제가 이제 주체 생산 이런 거였는데 이 발제를 제가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마스코미네 회의에 거의 마지막 고문에 처음 갔다가 배성훈 선배랑 고민택 선배가 이런 고민을 하시길래 그런 대안이 없다고 막 약 올리고 씹어댔더니 네가 발제하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발제자가 됐거든요. 저는 지금 현재로 저도 무슨 솔루션을 갖고 하나의 솔루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솔루션은 거짓말이죠. 근데 그 대신에 질감이 있는 삶의 솔루션들을 만들면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당연하고 재미없는 얘기가 아니라 매우 재밌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비판하고 있는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실천적 역량을 가지고 내 친구들이랑 무언가 도발적이고 위협적인 일을 한다. 그래서 불량식품보다도 위협적이지 못한 운동권이 됐잖아요. 적어도 불량식품보다는 우리가 위협적인 체제 전복적인 주체가 되자 뭐 그런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토론해 주시죠. 예. 네, 이게 지금 발표를 들으니까 미묘한데 글에 있는 내용이 아닌 건 아닌데 참 글에는 이런 느낌은 아니었었거든요. 글을 읽고 토론문을 작성했던 게 또 크게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저도 그냥 저도 제가 쓴 토론문을 바탕으로 지금의 느낌을 같이 첨가해서 토론을 좀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썩 좋은 토론자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동의를 하는 내용이라 딱히 틀린 얘기 없고 모순적이거나 난점도 뭐 특별히 없어 보이는데 근데 대신 이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이 얘기가 안 되었던 건 아닌데 사실 가령 뭐 문화과학 첨단되고 한 20년 전쯤에도 새로운 주체 형성이 그때도 뭐 언어 욕망 이런 거 하셨고 제가 지금 수요 넘어도 계속 그런 문제 오랫동안 얘기해왔고 일상부터 시작해서 뭐 근대적 주체의 문제라던가 코민적 주체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외국에 있는 다양한 이론가들에게 주체 문제 계속 얘기해왔단 말이죠. 그리고 뭐 오늘 정록부에도 있었지만 어제였나요? 정록부 쪽에서 뭐 페미니즘이라던가 아니면 녹색 감수성 문제 이런 얘기를 계속 배워왔는데 문제는 제 질문은 오히려 이 얘기 한 지도 한 10몇 년 넘은 것 같은데 왜 안 될까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몰라서 안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더 질문돼야 될 거는 아는데 왜 안 할까가 토론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고 아마도 뭐 시간이 없다고 하셨을 텐데 저는 그게 진짜 궁금한 거예요. 과연 문화연대 활동가들이 그러면 지치지 않고 하루에 4시간만 일하면서 문화연대가 지금 하고 있는 엄청난 일을 다 하면서 과연 자기 삶을 코민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까? 이런 질문이 또한 드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 활동가들, 좌파 활동가들조차도 미리 코민적 삶을 여기 살 수 없다. 공산주의적 삶을 살 수 없는 상황인데 근데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해버리면 이건 또 하나의 당이고 굉장히 이원재 소장님 지금 좋은 말씀 하셨지만 반면에 약간 혼돈한 느낌이 드는 그런 거거든요. 모르는 거 아닌데 그렇게 잘못했나? 이런 생각이 드셨을 거예요. 오늘 질문할 건데 이 지점을 더 질문해요. 왜 우리가 그걸 아는데 어느 정도 공감이 있는데 왜 여기서 더 진전하지 못하는가에 대한 질문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 첫 번째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일상을 재구성하자라는 측면 정말 동의하는데 이 일상을 재구성하는 것과 그래서 일상에서 어떤 공산주의적 삶, 코민적인 삶을 예시적으로 살아가는 것과 그 다음에 체제를 바꾸는 것이 그렇게 생각보다 잘 안 만날 것 같다는 게 솔직히 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은 혁명이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 말씀하셨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세분 선생님이 직접 시간 만나서 얘기할 시간이 없듯이 일상을 자본주의와 다르게 구성하려면은 일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너무 많은 시간이 들어갑니다. 수요 너머에서 나온 농담 하나 이런 게 있어요. 저희는 밥을 계속 해먹고 밥 먹는 게 중요시하거든요. 일상에서 어떤 다른 삶의 방식을 만든다고. 그래서 우리는 혁명이 나와서 밥 해먹느라고 혁명 무청 갈 거다라는 말을 농담 삼아 해요. 그러니까 자본주의적인 일상은 굉장히 큰 힘이기 때문에 이 힘을 벗어나기 위해서도 또 그만큼 힘을 가지고 죽게 된다는 거죠. 코민적 혹은 대안적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위해서는 굉장한 구심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수많은 꼭 좌파적이지는 않다 하더라도 많은 공동체를 만들 흐름들이 있지만 이 흐름들이 곧바로 또 반자본주의 운동이나 이런 쪽으로 쉽게 연결되지 않아요. 문제는 그쪽도 시간이 없고 에너지가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양적 삶을 만드는 윤리적 이 방식과 그 다음에 체제를 바꾸는 정치적 방식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지가 이제는 토론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가 이제 두 번째 제 질문이고요. 세 번째는 약간 이제 이원재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랑 조금 빗나가는 걸 수도 있는데 가령 지금 발표문에는 이제 그런 지적을 하셨는데 80년대식의 그 운동권 형성 메커니즘은 사라졌다. 대학이나 뭐 노조도 잘 안 된다 뭐 이런 말씀하시고 저 동의를 해요. 그리고 또 하지만 다른 경로로 뭐 촛불 시민들이라던가 뭐 깨시민이라던가 등등 뭐 리번스 다양한 자생적으로 형성되는 대중들이 있는데 이 대중들이 그렇다고 해서 좌파 쪽으로 잘 끌려오지 않죠. 오히려 이분들은 가령 뭐 아직도 노무현이고 아니면 노빠들이고 아니면 뭐 정봉주나 박근수 혹은 안철수 이런 상징적 존재들한테 자신들의 현재에 대한 불만을 해결해달라고 이렇게 욕망을 투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좌파 운동권들은 별다르게 도움이나 대안을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하나의 이제 대중적인, 진보적인 대중들로 이렇게 자생적으로 형성되고 있는데 이 대중들을 어떻게 좌파 운동에서, 공산주의 운동에서 포괄해낼 것인가의 문제들은 전 여전히 필요하다고 보고 그랬을 때 저는 지금 생각으로는 오히려 우리가 아까 고민태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레닌 얘기
뭐 부실 감정 말씀하셨지만은 오히려 지금 정치정당, 그ram시 정치정당이라는 문제의식들을 더 많이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나의 이렇게 강부한 노동자 계급들의 주도권들 이런 것들이 잘 거기로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다양한 그ram시 서바스틴이 불렀던 다양한 이 사람들이 역습 블록을 만들기 위해서 그 민주적 의지를 구축하는 정치적 조직적 정당이라는 것이 다시 한번 고민돼야 될 문제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사회운동하시고 이런 대안적인 주체형성 문제, 일상 문제를 고민하시는 입장에서 정당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오늘 이 맥락에서 저는 질문 주고 싶었습니다. 이 세 가지입니다. 말이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제가 그 질문을 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저도 그걸 뭐 대중의 음해함이라고 무조건 비이성적이고 비계획적 뭐 이렇게 대중을 나게 찍는다고 답은 없는 것 같고 아까 그거 말씀하셨잖아요. 노동자 탓하는 거고 이미 탓하는 거밖에 안 된다고. 좋아, 그렇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상징을 만들어야 될까? 뭐지 이런 문제고 그 상징이 방식이 안 나오더라도 대중을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의 문제는 고민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 차원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라고 이제 질문을 했던 거죠, 저는. 네. 지금 저 역시 같은 질문을 가지고 있다는 걸 답변 다시 하겠습니다. 같은 질문. 또 해도 돼요? 네. 아니 질문 들어오기 있기 때문에 그걸 답변했으니까 가능하면 토론자는 발언을 좀 자제해 주시고 시간이 없습니다. 정도건 나중에 얘기하면 되고요. 저는 중앙정치하고 지역정치를 분리하자는 게 아닙니다. 절대 오해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이원재 동지가 저한테 뭐 이렇게 몇 가지 제가 사실 이렇게 이 세 분이 씹었더니 하도 이렇게 어디서 씹고 다니는데 우리 그 일상이라든가 커뮤니티에 저는 그 약간 이게 다른 게 뭐냐면은 제가 사실은 이제 며칠 전부터 계속 약간 수치스러운 어떤 그 닉네임을 하나 얻었습니다. 제가 평생에 지금 처음으로 머리를 기르고 있더니 어떤 분이 해가지고 낙곱새 김어준 닮았다. 이게 참 고민스럽죠. 근데 저는 그게 그것도 일상이죠. 그렇게 그 사람이 인식하고 있으면 그 수용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내가 삭발을 할까? 그런 고민도 하는데 근데 이 커뮤니티라는 거는 뭔가 새로운 개념이 필요해요. 저도 그건 동의합니다. 뭐냐면 이번 막스토를 내서 제가 토론 2개, 발제 2개입니다. 그 4번을 이제 하는 거죠. 역할을 갖다. 물론 제가 할 수밖에 없는 것도 있지만 강제에 의해서, 강추도 있지만 강제에 의해서 하는 것도 있어가지고 이렇게 자체가 심한 커뮤니티 어디서 하거든. 말이 안 되는데. 사람 좀 발굴해가지고 좀 해야죠. 이런 고민이 있는데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은 우리 3명은 아주 사회주의적 삶을 살고 있어야죠. 왜? 자꾸 살찌고 있으니까. 이제 왜? 매번 더러운 거 먹죠. 불량식품 먹어서 녀석이 강화돼가지고 어떤 질병이 끝도 없으니까. 아주 양질 좋은 식을 먹는 분들은 이렇게 자꾸 말하는 겁니다. 원래. 이게 자본주의적 일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요가 이게 또 6시에 밥 먹겠다는 건 자본주의적 일상이고 일정이 안 맞아가지고 못 만나겠다. 그건 사회적 일상입니다. 원래 사실은. 그러니까 그게 싫으면은 개인들을 갖다가 착취하면 안 됩니다. 저는 무지무지 피곤합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제가 바깥에 가면 나 진짜 쓰러지고 싶어. 왜? 그럼 병원에 입원할 테니까. 입원하면 쉬는 거니까. 도대체 쉰 적이 거의 없어요. 무슨 놈의 집행위원장, 무슨 놈의 사무총장을 그때 끊임없이 하는지 그것도 한두 군데가 아니라서 정말 힘들거든요, 사실은요. 그래서 제가 지역을 얘기하는 건 뭐냐면 제가 그래서 일상을 갖다가 전환시키려면 우리 동네에 그걸 합니다. 조직하는 건 뭐냐면 만나면 조직이 되는 겁니다, 원래. 만나서 지역이 만나서 같이 고민도 얘기하고 들어보기도 하고 술 마시고 하면은 그래서 만들었어요, 성과를요. 주차 문화 만들고 앞전을 바꾸고 요점만 얘기해 주십시오. 네. 그래서 아마 그건 이원재 동지가 약간 좀 오해를 하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약간 몇몇 사례를 중심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왜냐면 이게 우리가 이 본 토론에 지금 정목호가 있었잖아요, 어제. 그런데 이제 우리 질문하신 분에 대한 직접적인 답은 아니고 지금도 보세요. 우리 사회자가 이미 다 해왔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 해왔으니까 어제 사실 전체 토론에서 토론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토론을 사실 한 거예요. 저런 입장에 있으면. 오늘도 사실 지역을 얘기하잖아요. 지역 얘기하는데 노동이 따로 있는 거예요. 지금 보라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노동이 아니고 여성 자체가 지금 노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생산적인 노동을. 그렇게 지금 소통이 안 되면서 뭘 다 알고 있고 뭐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왜냐면 어제 계속 토론하고 3일 동안 토론을 했는데도 이 정도인데 지금 얘기가 됐다라고 하면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번 꼬민하려 하면서도 이게 처음 걸은 거잖아요. 이제 계속 이 얘기를 할 텐데 앞으로. 그래서 좀 준비를 좀 하시라고 사실은 이제 아까 직접적으로 사실 구체적인 이 얘기를 사실 해야 되는데 조금 더 추상적이고 좀 폭넓게 말씀을 드린 거라는 거를 조금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현실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뭐 그렇게 생각 안 하고요. 오히려 저 거꾸로 말하고 현실에서 출발하자. 예를 들면 아까 정정훈 토론자가 얘기했던 거에서 저는 우리의 욕망에 대해서 확인해 봐야 된다. 그러니까 사실 지구적 마켓, 지구적 관계에서 봤을 때 우리가 과연 얼마나 마르크스주의자가 한국에서 절박함이 있는가. 뭐 이런 걸 물어봐야 되는 거죠. 왜 안 변하는가? 절박하지 않은데 자꾸 절박한 척하니까 안 변하는 거죠. 중산층 이상의 삶을 사는데 왜 지구적 차원에서 그런 것들을 우리 인정하라는 거예요. 인정하자. 그러니까 누구 탓하는 게 아니라 저를 포함해서 그리고 뭐 제가 적절하게 표현이 적절해서 죄송한데 뭐 호통치는 게 아니라 더 뭐 인민이나 뭐 노동자 탓하고 그런 게 아니라 거꾸로죠. 그렇지 않다. 두 번째로 두 가지 트랙을 정정훈 토론자에게 많은 내용 동의하지만 예를 들어서 저는 그걸 분리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최근에 남한사회 운동에서 얼마나 그런 거시적이고 공세적 운동을 했던 주체들이 역할을 했는가. 오히려 삶에 천착했던 주체들이 훨씬 공세적이었어요. 비정규직, 기근노동자, 콜트콜트 노동자들, 노동운동 현장 투쟁자들이 다 주도했죠. 희망버스, 조직도 없고 이름도 없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삶에 천착했던 대한민국 누가 지키고 있습니까? 대한민국 민주노총이나 누가 지킵니까? 그 조직 안에서도 평범한 조직의 이름을 그런 사람들, 삶에 천착한 사람들 하고 있어요. 얼마나 현실적입니까? 한 2년, 4년, 5년 전보다 완전히 달라졌어요. 제가 보기에는. 운동의 주류가 달라졌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런 얘기를 했던 거지. 비현실적으로 우린 바보고 못하니까 반성하자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지금 지역에도 이득재 선생님 말씀 저도 똑같은 제안 한 거죠. 2년 후에 모일 때 그럼 적어도 사람 조직 못하면 사료라도 많이 걷어갖고 와보자. 이런 훨씬 전략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미 많은 지역에 특히 이제 서울 같은 경우도 많은 꼭 마르크스주의자로 호명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대안을 모색하는 사람들이 있다. 오히려 우리가 그들과 그리고 이 안에도 똑같지 않죠. 균등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더 구체적으로 토론해보자 이런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 플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탓하거나 비현실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건 아닙니다. 예.